안녕하세요. 대기업의 로봇 및 기계업종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큐렉소 데일리 리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조금 더 알고 싶다,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 큐렉소 주주분들은 지금부터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식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어도 누구보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함께 5분 정도만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대기업에서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을 볼 거냐면, 의료 로봇 수출 확대, 미국, 일본에 대한 공약들, 해당 기사들이 있어서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2024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일본에 진출한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사가 마침 나와서 이번 주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큐렉소 이제 2026년 로봇만 1,000억 이상 이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들도 있어서 요거랑 같이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기대감들 같이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보시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큐렉소가 이제 11일 날 제가 리뷰를 드렸죠. 11일 날 리뷰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을 조금 해주고 금요일과 금일 음봉이 좀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우상향 추세를 따라서 올라가면 한 2만 1,000원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돌파하고 올라가면 2만 4,000원이랑 이 고점을 돌파할 라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큐렉소가 하락을 하면서 18,000원, 18,400원 부근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큐렉소가 버텨줘야 할 우상향 추세 라인들은요. 한 17,800원, 17,700원 정도, 17,700원 정도를 좀 지켜줘야 여기서 우상향 추세를 타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21,000원과 22,000원 라인을 이제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 17,700원 라인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요. 한 16,000원 라인과 한 15,000원 라인까지 좀 열어두고 보셔야 한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이 밑에 이제 파란 색깔 이 우상향 추세로 올라오는 해당 라인이 1년 장기 이평선 해당 라인이 15,000원이니까 한 15,0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염두에 해두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큐렉스의 기사들 좀 짧게 보고 뭐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의료 로봇 수출 확대가 진행된다. 미국과 일본을 공략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큐렉소가 해외 시장 진입 폭을 넓히고 있다. 올해는 의료 로봇 거대 시장인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 공략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 이거 수출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큐렉소는요, 국내보다는 해외를 많이 노리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미국과 일본의 시장 수출을 공략을 한다면 매출액 증가가 아주 긍정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매출들 2024년 1분기에 대한 매출, 2분기에 대한 매출, 3, 4분기 매출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2024년에 대한 이제 러시아도 신규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2024년 올해부터 200대 로봇암을 1월부터 생산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당 부분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매출들은 앞으로 1분기와 2분기의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이 부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항상 말씀드렸죠. 네, 올해 1분기 이 FDA 허가 신청 그리고 2024년 말까지 요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대감도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국가에서 2030년까지 20조 규모의 첨단 로봇 시장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되는 게 의료 AI도 포함돼서 해당 수에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큐렉스의 큐빅스 조인트가 벌써 100번째 병원에 도입이 됐다라고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내용이죠. 미국과 일본을 공략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보시면은 해당 내용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를 했다. 큐렉스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20년 27.8%에서 22년 53, 23년 68%까지 확대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러시아로 추가 진출이 진행됐다는 거, 요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큐렉소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가끔 잊어먹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복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또 나오네요. 나오죠. 큐렉소는 1분기 미국 FDA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 일본 독점 판매 계약도 체결한 상태라서 빠른 시간 내에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수술 사례 증가에 따른 소모품 판매 증가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이라는 글로벌 메이저 의료로봇 시장 진출의 첫 단계로 큐비스 조인트가 성공적인 인허가 획득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이 부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PPT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로봇만 1000억을 좀 자신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재준 큐렉소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제 이재준 큐렉소 대표가 하는 얘기가 어차피 선진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인허가 기준이 엄격하다.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인허가 제도는 국내 의료로봇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면서 이게 세계 시장 목표로 이제 기술 개발과 이제 경영을 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큐렉소 대표의 마인드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큐렉소는 이제 일본, 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동남아 등 이제 미국 외 지역 진출 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본에 관련돼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이제 파트너사인 교세라라고 일본 후생성 인허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는 큐비스 조인트가 이제 인허가 품목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매출은 2025년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에 인식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땡겨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이제 일본 시장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 로봇 경쟁 상황을 좀 보면요. 스트라이커랑 짐머 바이오메트 그리고 스미스 앤네표 요 세 개 글로벌 메이저가 일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방금 말씀드린 1, 2, 3번의 회사들 중에 일본 자국 기업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4번에 이제 큐렉소가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일본 인공관절 수술 로봇 시장 규모를 좀 보면요. 올해 2024년 올해 기준에 한 150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평균 35%씩 증가하는 시장을 이제 진출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본 내에서 이제 무릎 임플란트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봇 수술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세라가 이 회사들한테 큐비스 조인트 시스템을 가져오겠다. 대신 오픈 플랫폼으로 같이 활용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본 무릎 임플란트 회사들이 모두 동의를 했고, 무릎 임플란트 회사들과 교세라 중심으로 일본 이제 임플란트 연합체가 좀 형성이 됐는데, 이 연합체에서 들어가는 게 큐렉소 제품이다. 큐렉소 제품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매출을 보면 2025년에 제가 예상하건대 한 30대에서 50대 판매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150대 정도로 볼 수 있으니까 35% 정도의 성장률을 보면 2025년에 한 200대가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일본에는 세 가지 경쟁사들이 있죠. 그래서 큐렉소까지 포함하면 네 가지 경쟁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누기만 하더라도 큐렉소가 한 못해도 50대는 팔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2025년쯤에는 일본에 한 큐렉소가 50대 정도는 팔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올해 또는 이제 내년 초에 큐비스 조인트가 유럽 MDR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제 지금도 되지만 MDD 승인은 받았습니다. 네, 유럽에서 MDR 제도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MDR은 MDD보다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로운 점. 그래서 MDR
인허가를 위해서 이제 5명의 직원을 뽑았다라고, 그래서 MDR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MDD는 뭐냐면 그러니까 유럽 의료기기 인증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요 MDR은 유럽 의료기기 규제 인증입니다. 그래서 MDD보다 이제 MDR이 더 까다롭고, MDD가 2028년까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MDD만 가지고 있더라도 2028년까지 이제 충분하게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큐비스 조인트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 출시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갱신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을 가지고 MDR을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MDR의 인증이 끝나면 유럽 쪽에 대한 매출 인식도 될 것이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결국엔 로봇으로만 1천억 원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로봇 매출만 따지면요, 작년 2023년에 212억 원 정도 되고요. 이제 2024년에 예상 컨센은 350억, 그리고 2025년에는 500억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5년에는 500억으로 좀 예상 컨텐이 나오고 있고, 2026년과 2027년, 늦어도 2027년에는 1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 2026, 7년에 로봇 매출액이 1,000억이 달성되려면 아직 시장이 개화가 되지 않은 이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 요 스파인의 매출이 올라와야 돼요. 지금 큐비스 조인트에 대한 매출은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스파인에 대한 매출이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파인에 대한 매출이 좀 올라와야 되고, 이 큐비스 스파인은 FDA 인허가를 받았지만 빠르게 이제 현지에 파트너사를 확보해서 미국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큐렉소를 볼 때 이제 포인트는 무엇으로 가져가서 봐야 되느냐. 큐비스 스파인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매출, 그리고 큐비스 조인트에 대한 일본과 미국, 그리고 유럽에 대한 시장 개화,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면서 매출 실적이 얼마나 찍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해당 기대감이 이제 많이 상승을 해줬지만,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아직 열려 있고, STO처럼 아직 시장이 개화되지 않았다. 이제 개화되고 있는 시점, 개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했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금일 큐렉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일정이 나오거나 해당 종목에 이슈가 있다면 꾸준히 추적해서 누구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차트, 재무, 업황, 뉴스 등 다양한 내용으로 대여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